이 사실에 대하여 Regarding this fact, 증언하기 위해서 in order to testify 오늘 이 it, 시간에 한 분을 모시고 I 나왔습니다. have one special 이분은 guest.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He was within the RGB of North 남한에다가 Korea. 간첩을 다 He 파송해서 dispatched spies to 그리고 South Korea, 간첩을 지휘했던 and he directed the spies. 실제로 정보기관에서는 And he 제1인자입니다. is the commander within the RGB, 황장엽보다가 훨씬 더 내용을 깊이 아는 and he 분입니다. knows all the contents. 김국성 선생님을 I 모시겠습니다. said, Mr. Kim Guk-sung. 자, 시간이 없으므로 토크식으로 잠깐 내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주로 북한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정찰총국에 있으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한 간첩들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휘하는 남조선 적화공작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예,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모든 정보기관의 실제적인 실무자 중에 대표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한에다가 간첩을 계속 쑤셔 넣었는데 예, 해방 후 70년 동안에 간첩을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투입했어요? 우리 지금 북한 정보기관에는 직파 간첩만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돼 있고요. 거기에 흡수된 고용 간첩은 약 150만 명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있습니다. 직접 파송한 간첩은 15만 명. 예, 70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 한국 사람을 간첩을 다시 만든 사람 150만 명. 그것이 10배인 150만 명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그 150만 명이 다시 포섭이 되어서 예, 본인은 간첩인 줄 모르면서 예, 간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예. 동조 간첩. 동료 간첩.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예.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네. 제가 정보 공작을 요때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음.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명을 동조된 간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실감 있는 얘기가 예, 과연 북한의 직파 간첩, 예, 그 다음에 고정 간첩, 예, 그 다음에 따라 도는 고정 간첩, 예,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 하는 것을 아는 것 중에 예, 제1호가 뭐냐? 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예, 정치하러 나올 때, 예.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예. 이재명의 제1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군 철수였습니다. 미군 철수. 예, 그럼 미군 철수를 하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모르고도 예. 간첩질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1614만 명을 네. 동조된 간첩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조된 간첩 세력으로.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다시 한번 선택해보라 했더니 북한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은 속아서 알지 못해서 그러나 여기서 우스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을 놓고 예.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찬성이냐 반대냐 했더니 예. 97%가 주한미군 철수는 또 반대라고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재명을 찍는 거야. 예. 이것이 바로 간첩에게 속은 세력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앞에는 또 한 번의 운명이 다가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총선입니다. 총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할 텐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들이 또 멍청해서 이번에 멍청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해체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예. 북한에서 계속 남조선 해방운동을 하시다가 예. 막상 남한에 와보니까 예. 투여한 간첩들, 예.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세력들이 예. 일한 그 성과를 보니까 예. 어떻게 북한에서 보는 거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음. 약 지금 8년을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북한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지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들까지도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많은 정보를 취합합니다. 예. 그때 제가 반 그것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몇십 배 더합니다. 아하. 우리 국민들이 정신 상태가 아하.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고요. 언제든 저 이재명이와 같은 사람이 아, 북한 사회주의로 김정은이를 향해서 가자고 하면 아, 물불을 모르고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가 예, 우리 선생님이 난파한 간첩들이 한 일이 예, 훨씬 더 일을 잘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 예. 주사파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 김정은이를 무서워하는 나라로 변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지난 5년 동안 간첩 문재인이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아하. 김정은에게 아하. 안보를 구걸하고 아하. 평화를 구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북한에서 한국에 간첩을 쑤셔 넣을 때에 예, 분야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청와대에 간첩을 넣습니까? 였습니다. 청와대를 넣었어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국회를 네. 비롯한 네. 대한민국의 주요 요청 기관의 구석에는 우리가 아니고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 고용 간첩들이 아. 깊숙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번에 MBC에서 예. 대형 사고를 쳤는데 예, MBC 기자가 한 그 모든 행위들 예, 언론기관에도 간첩을 넣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MBC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어. 우리 국민들이 음.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늘 정강훈 목사님께서 네. 지금 벌리고 있는 천만 조직 운동은 김정은이와 격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는 무슨 언론이나 좌파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눈에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눈에 둔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한 그 대남 전략에 기초해서 우리 언론이 정강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하. 지금과 같은 네. 모략적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음모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예, 죽이려면 김정은을 죽여야지. 그렇습니다. 왜 정강훈 목사를 죽이려고 저 개발광을 떨까요? 왜 그래 하면요, 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파 세력과 더 나가서 김정은 저 괴물 집단과 싸울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아하. 이 세력이란 오직 정강훈 목사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천만 조직운동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강훈 목사를 죽여버릴 때만이 남조선 해방의 최종 목적을 이루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현 정부도 무섭지 않고 우리 보수 국힘당도 무섭지 않고 오직 정강훈 목사만이 김정은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정강훈 목사만 무서운 게 아니고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 한 개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천만 조직운동.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독 교계의 목사들 속에도 간첩을 넣었나요? 였습니다. 이야.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 네. 북한에서 간첩 파견 침투하기 가장 좋은 것이 종교계입니다. 종교계. 예, 종교계라는 사회 특성상 정치적
특성상 북한은 교획의 이전부터 간첩의 소식장으로서 네. 가장 많이 파견했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예, 모든 분야의 간첩을 다 넣었는데 예. 간첩 안 넣었던 부서, 안 넣었던 단체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였어요. 이야, 예, 다였습니다. 겁도 없이. 예, 예,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왔구만요. 예,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예.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예. 이 시간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국성 선생님의 선배 되시는 할아버지, 96세 된 할아버지가 6.25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자기 고향 전라북도 임시룰로 투입해서 홍명이라고 하는 부총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하는 바로 이 간첩 할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김국성 선생님, 예.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증언하시기를 3대 대통령 예, 예. 김대중, 예, 노무현, 예.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은 예, 예. 북한이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정확합니다. 실무자로서 예.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명의 간첩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이 개판된 것입니다. 개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아니 5.18은 김대중이가 일으켰다고 고정간첩 할아버지가 증언을 했고, 이거는 미국의 CIA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장이 뭐냐, 광주 사태는 김대중 추종자들과 북한 추종자들이 일으켰다고 지금까지도 수정 안 하고 CIA가 그대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96세 되신 할아버지를 몸도 불편하지만 이 자리로 직접 모시고 나왔습니다. 자,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96세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걸로 틀었는데 네. 이거 다 사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뭐 네. 더 정확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지만, 네. 여하튼 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네. 저의 진술입니다. 아하.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네. 아주 김대중이가 남조선 혁명가라고 나한테 뭔가 하면은
조선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홍명희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짧게 아까 하신 말씀을 예. 한마디씩 물을 테니까 예. 시간 관계상 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벌써 해방되기 전에 예. 남노당에 가입했었나요? 해방 되고 난 다음에 1946년 46년. 6월 25일에 아, 남조선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때 박한영을 직접 본 적이 있었나요? 그때 박헌영이도 알고 있고 그때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직분이 뭐냐면은 임실군당 연락부장을 했습니다. 네. 6.25가 일어나자 인민군이 왔었죠. 예, 그리고 인민군이 다시 쫓겨갔죠. 예, 그때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살 수 없어서 예.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올라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한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사셨고 예, 주로 이제 마지막에는 간첩학교에 들어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예, 자기 고향인 전라북도의 전체 전라북도 뭡니까? 도지사입니까?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예,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파티를 해주면서 예. 홍명희 보수상이 말하기를 예, 너의 임무를 부여하겠다. 예, 모든 간첩들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에게만 특별히 불러서 예, 너는 남조선에 내려가서 예.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예. 하는 지시를 받고 내려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향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면은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공산당에 들었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막수주의 철학을 뭐냐면 공부를 해본 결과 네. 말하자면은 만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민의 평등이 아니라 뭐인가 하면은 저도 거기서 제가 뭐인가 하면은 자. 뭐인가 하면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직위를 네. 직위를 말한다면은 네. 뭐인가 하면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공산주의에 속았다. 예, 속았다. 이제 알고 보니까 속았다 이거죠. 예,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 할아버지를 간첩학교에 넣어서 훈련해서 남한에다가 계속 간첩을 투자하고 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예.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지금 똑같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 무너질 것이다. 예. 이렇게 할아버지가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지켜내려면 네. 시방은 말하자면은 네. 주사파 세력이 아하.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았어. 너무나 많아서 시방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가 이제 북한에서는 네. 1차 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것은 뭐인가 하면은 김대중이 네. 뭐인가 하면은 짓고 난 그것이 1차 혁명으로 하고 네. 2차 혁명은 노무현 제3차 혁명은 뭐인가 하면은 문재인의 네. 촛불혁명입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이 좌파 세력이 뭐인가 하면 너무나 많다고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다 하면은 아하. 뭐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따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또 한 분은 간첩을 만들어 파송하시는 김구선 선생님의 두 증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증언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뭐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국민들이여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오신 국민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여러분,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합시다. 간첩들을 다 잡아냅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또 한 분 이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실감 있는 점점 더 지금 머리가 번쩍번쩍 서는 사건들입니다. 이천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27년 계셨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27년 동안 연구하셨죠? 예. 국정원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그 다음에 또 그 노무현 때는 좀 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때 국정원 안에 좌파들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비율이 5대5로 됐다는데, 아니 세상에 국정원이란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친정집을 좀 흉보기가 못하지만 못합니다. 네. 네, 네. 지금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그다음에 1980년도에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다가 네. 김대중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이 과정을 지켜보면 점점 더 대한민국을 체제를 수호하는 기능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말년에 예. 마지막 쇠기타를 박으려고 신영복 간첩의 왕이 쓴 그 필체를 국정원의 원운석으로 예. 갖다 박아놓고 문재인이가 나갔죠. 예.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국정원이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빼기 위한 매우 고도의 전략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시간이 없으므로 네. 나중에 방송을 통하여 더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시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체 사진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끔찍하게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시는 시체 사진, 여기는 왜 모니터를 설치를 안 했나?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 전체다. 자, 대전 거부터 계속 옮겨가면서 시체 구덩이 사진을 계속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자, 저 시체 사진을 보면서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6.25 전쟁 때 그 네, 마을에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북한군을 도운 협조자, 어.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바로 그 악행의 주인공인들입니다. 실제로 이 시체 사진 계속 보여주라고. 방송실, 그렇지. 계속 보여줘. 계속 띄워. 돌려가면서 계속 띄워요.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보여주라고. 이 시체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예. 북한의 인민군이 죽인 게 아니고 예. 평소에 마을에서 언니, 오빠, 삼촌, 아저씨, 누나 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예. 같은 마을 사람이 그걸 속칭 말해서 좌익이라고 하죠. 좌익. 예. 자, 근데 보통 때는 그게 좌익 우익이 표시가 안 나다가 예. 6.25가 딱 일어나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바로 돌변해가지고 같은 마을 안에 사는 좌익이 예. 우파 국민들을 죽인 사진이 바로 이 시체 사진 맞죠? 주로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시체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또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때에 45년부터 48년까지 조직했던 마을 공동체, 예. 박헌영의 조선인민위원회, 거기에 인민위원회라고, 그렇죠. 예, 그것이 마을 읍면동 단위별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됐죠. 그 사람들이 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지금 하는 말에서 주민자치회, 예, 주민자치. 지금 동사무소마다 조직하는 주민자치회가 예. 바로 조선인민위원회가 같은 성격으로 조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과거의 인민위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좌파 주민들에게 절대적 권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파 주민들을 박해하도록 했다는 게 본질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만들고 있는 1200개의
조례로 만든 주민자치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아하. 결국 그 마을에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고 그 주민들을 통제 억압할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문재인이가 그 작업까지 완성해놓고 대통령에 물러났죠. 됐죠. 그러면 그 좌파 마을을 완전히 간첩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예.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마포에 있는 성산마을, 성미산 마을. 성미산마을 예. 거기서 생산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동네에 있는 마을로 지방마을로 계속 침투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속칭 말하는 공동체 마을, 마을 공동체, 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예, 이름도 여러 가지 마을 있지만, 교육 공동체, 예, 마을 경제 공동체, 예. 자치경찰제 그러면 이와 다시, 같은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이가 예. 미사일을 서울에 쏘면 그걸 기점으로 하여 지금 만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예. 조금 전에 시체 사진 본 사건, 예. 이런 일이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아, 주민자치회에 장악하고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과 그 밑을 백업해주는 좌파 주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마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들이 해야 되는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앞으로 주민들을 완전히 우군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총선, 대선 모든 선거 때마다 좌파 세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서 예를 들면 남침을 해온다든가 할 때 네. 바로 그게 동조 반응을 일으키도록 국민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예. 우파 대통령인 이명박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 비참함입니다. 그때 맞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 바로 정권 말기 네. 2012년도 12월 달에요. 뭐를 통과시켜줬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렇지. 좌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협동조합을 기본법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예. 좌파들은 앞으로 100년 내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하.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죠. 좌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어디가 있나요? 교도소에 가 있죠. 하하. 결국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한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결국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요. 네. 2013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대통령들은 개념도 없는 사람들. 개념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본인들도 비참하게 되어서 맞습니다. 두 분들이 다 깜빵을 가게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네. 우리가 대책이 없느냐? 네. 반드시 있습니다. 아하. 뭐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네. 우리 국민들 중에 좌파 정권을 투표를 한 사람이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분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90%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국민들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깨우쳐야죠. 지금 대한민국 앞에 처해진 위기가 얼마나 중차대한 위기인지 이것을 제대로만 알려주면 이 위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요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이미 전복됐다고요. 지금 이미 좌경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적화된 상황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 정확한 팩트를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3,500여 개의 읍면동에 가셔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소책자를 나눠주거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깨우는 교육운동을 하거나 네. 이와 같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의 모든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전개할 때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앞에 처한 위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닫게 그래서 한다면 교수님이 국정원도 다 때려쳐버리고 네. 그렇게 정들었던 27년 동안의 국정원에 사표 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야전으로 지금 아스팔트로 뛰어나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는 자유마을을 조직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3천 자유마을 조직에 여러분 앞장서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약에 우리가 마을을 마을로 대항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9년도 10월 달에 광화문에 모여서 나라 걱정 위해서 태극기 흔드셨죠. 그렇지. 지금 그때는 어,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뒤에 오늘 모이신 것은 네. 성격이 달라요. 전혀 달라. 지금은 뭐냐?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좌파들이 마을로 조직화를 하고 지금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도 1천만을 조직하여 자유마을로 대항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옆 사람 주먹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시고 옆에 좌우에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시작. 당신이 대한민국의 앞뒤로 다시 해서요.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도 할 일 없어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되기 직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힘을 발휘하여 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네. 박사님은 별명이 국제정치학의 한국의 1인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충훈 박사님. 예.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증언해 주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네네. 현재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네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나라는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아하. 예,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하. 한 수백만 명이 아하. 러시아로부터 아하. 공격해 달라고 아하.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하. 거꾸로 불렀습니다. 아하. 지금 대한민국의 아하. 상당수 사람들이 아하. 북한의 정치 사상에 오도돼 가지고 아하. 그들이 이 나라를 통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왜 만들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소련 연방으로 이제 속하여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구성이 네네. 약 600만 가까이는 러시아 스라브족이죠. 그렇습니다. 종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70년 동안 같은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돼서 네네. 나라가 독립되자 네네. 그 중에 이제 500만 600만 되는 러시아 계열 사람들한테 네네. 푸틴 이 KGB가 선동을 한 거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선동을 해서 네. 푸틴한테 네네.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죠. 우리는 다시 소련으로 가고 싶다. 네네. 이렇게 선동.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주사파와 같은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가 그것을 명분으로 하여 네네. 사실은 공작은 지가 다 해놓고 그렇죠. 봐라 저 안에 있는 러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 네네. 해서 일어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인구가 4,200만 정도 됐는데 네. 약 600만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푸틴이 그들을 공작을 해서 우리를 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하. 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네. 우크라이나도 잘못한 건 뭐냐면은 네.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던 30년 전에 비행기가 6,000대, 세상에. 탱크가 8,000대가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달에 공격을 당할 때 탱크가 200대, 하하. 비행기가 150대밖에 없었습니다. 하하.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었고.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련한테 다시 먹히게 되었는데 네네. 이것이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왜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분열됐기 때문에 저런 전쟁을 초래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고 네.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일부 세력이 네. 북한에게 어. 오히려 손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 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민들 중에 그렇죠. 500만 600명이 육신적으로 종족적으로 그렇죠. 러시아 계열사란 슬라브족인데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련 보고 도와달라 해서 그렇죠. 결국은 푸틴이가 전쟁을 일으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 있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마치 지금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의 절반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속은 사람 다치면은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문제는 네. 아까 이 김국성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네.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다 그런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제일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그걸 이걸 속았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네네.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 반대를 했더니 반대죠.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가 몇 프로? 지금 저 네. 이재명 찍은 사람 중에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네.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가 어. 93.9%입니다. 93점. 9. 그런데 왜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왜 찍었을까요? 뭐 속은 것이죠. 속은 일단은. 거지.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 절대로 정치가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진정한 주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저 사기에 주사파에 넘어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주제별로 주한미군 찬성 반대 넘어간 국민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만 조직 운동을 할 때에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가장 실감 있는 거 주한미군 찬성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주한미군을 누가 철수해? 그러면 당신은 우파야. 그렇죠. 우파가 왜 좌파한테 가 있어? 그럼 누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자선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책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책을 한번 봐라. 이 책 안에 꽉 찼다. 이게 바로 이재명 속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은 내용이 뭐냐? 외국 군대는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이재명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한반도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천 교수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디 가셨나? 지금 국정원에서 27년 계셨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은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체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하하. 사실 이재명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기동부연합 그렇죠. 이석기 그룹이 바로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결국은 실세는 누구냐?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아하. 이석기가 정권 잡는 거예요. 아하. 이석기가 실권자가 된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석기가 잘 나갈 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예. 그때 이미 나라가 끝날 뻔했었죠. 그렇죠. 2012년도 대선이 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아하.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도 대선을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아하. 얼마나 위험했느냐 하면요. 아하. 저는 그때 살기가 싫었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그때 2012년 4월 총선에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아하. 자, 이석기가 주동하고 있는 통진당과 네.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을 후보로 하는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5월 달에 총선 이후에 그때 통진당 내부의 어떤 비례대표 부정 사건이 없었더라면 네. 안 드러났더라면 자, 그러면 2012년도에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했을 자 겁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깜빵에 넣은 사건 맞습니까? 맞죠? 안 그랬으면 그때 나라 무너졌다. 예, 예.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한 일 중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깜빵에 집어넣은 거 맞습니까? 구속시켰죠. 내가 황교안 총리를 오늘 모처럼 칭찬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나라가 이제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카드를 누구로 꺼냈느냐? 조국으로 꺼냈죠. 네. 자,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네.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죠. 네. 그때의 우리 광화문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그때 광화문에서 오늘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체 국민들이 뛰어나서 조국은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빨갱이야, 저놈이 쓴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소비에트 연방혁명법에 관한 법이야. 아니, 조국이가 쓴 논문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그런 논문을 쓴 놈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게 내가 구속돼 있을 때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왜 조국을 좌파 빨갱이라고 했느냐 묻기에 아니 그 논문을 한번 보시죠. 그 논문 갖다 드렸어요. 그 검사도 놀라더라고. 아니 무슨 놈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문을 써요? 그래서 내가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전부 나를 이제 무죄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약에 조국이 그대로 갔으면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이번에 이재명이 아니고 나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동에 취약한 성격으로 볼 때, 또 조국이가 굉장히 나이스한 얼굴을 갖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이재명 가지고도 지금 우파 정권과 비등비등해가 겨우 24만 표. 24만 표 차이로 사실은 졌지 어.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선에 나왔더라면 그건 대한민국이 끝장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애국 동지에게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조국을 셧아웃 시킨 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아니 내가 나가서 그냥 뭐 머릿수 하나 채우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체제 세력과의 싸움에서는요 머릿수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 동참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2019년도 6월 8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텐트 시위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뭐를 내세웠느냐 하면 대한민국 망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요 체제전쟁이고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때만이 바로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깨울 수 있고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0월 달에 폭발적인 어떤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를 만든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할 때 이유 없이 간첩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치를 때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펜스 현역 미국의 부통령이 중간에서 일어서는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서 듣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 무슨 연설을 했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연설을 듣고 세계의 우리 우파 대한민국 편에 양대 대국인 미국과 일본 수상이 집에 가버렸다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2년 후 저는 이 말을 듣고 문재인 이 개자식은 간첩이다 그랬습니다. 간첩. 그래서 2019년 6월 8일 날
7가지 조건으로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국회의원도 못 알아들었어요. 교수님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문에 뛰어나와 주셔서 이 운동을 함으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는데, 계속하여 문재인은 이어서 연설하기를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야, 이 개자식아, 너가 대통령이냐 이 개자식아.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김학성 교수님, 네. 헌법학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네. 총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네. 괴뢰 집단에 불과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48년이 아닌 1919년이라 하는 것은 예.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어서 네. 똑같은 조의 연설하기를 시간 관계상 네. 다 건너뛰고 네, 예. 제주 4.3 사건 가서 예. 문재인이가 네, 예. 이 개자식이 네,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경찰관님들이 경찰 시험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경찰관님들 정신 차리려니까요. 아니 보세요. 이따 이 얘기는 권영애 장관이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첩 발언을 계속했는데, 내가 이것을 폭로를 하자 처음에는 나를 유혹하려고 코리아나 호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청와대 비서관이 만났더니, 목사님 현역 간첩을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 새끼 간첩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신도시에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꼬시더라고 나를.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도 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평창 동계올림픽 발언, 또 48년 8월 10일 건국 인정하셨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그랬더니 1시간에 있다 전화 왔어요. 자기들 사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다 텐트를 쳐놓고 너 죽고 나 죽고 이 개자식아, 간첩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해서 결국은 내가 문재인 때문에 3번 구속이 됐는데, 재판을 받는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요? 내가 대답할 거 없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그 내용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인가 들어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너무 현명한 거야. 여자 판사인데 바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청와대에다가 그때 김정은이가 넘긴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했어요. 다시 제출하라. 못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동안 USB 내용을 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박사님이 생각할 때 왜 그걸 제출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USB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훼손하고 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비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추론하기를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K9,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탱크 방위산업의 신기술을 USB에 넘겨서 김정은에게 넘겨주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저를 76개 혐의를 다 무혐의로 방명이를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연설할 내용. 자, 이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또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또.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하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기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오시는데 71년이 걸리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해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 개자식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4.3 사건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설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네. 문 대통령이 2번 발언했어요. 2020년에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은 2020년의 발언이죠. 제주가 먼저 꿈을 꾸었다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꾼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반란 사건인데 그들이 꾼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는 문재인의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초대에 발언할 때 문재인이 개자식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머리를 팍 숙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표현이 너무 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은 쌍 개새끼입니다. 이 자식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이 이게 인간입니까? 입만 열면 그 개지랄을 떨었는데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민중 항쟁 운동이다, 이렇게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2001년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 9사람 재판관 모두가 일관돼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주 4.3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렇지.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나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이지. 빨갱이죠. 그러면 간첩과 빨갱이를 겸하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쾌하게 짧게 내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실제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것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 전에 한 달 전에 4.3 4월 3일이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로당들은요, 남한 전체에서 대한민국 총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서 가장 최종판이 한 달, 5월 10일 한 달 전에 제주 4.3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 가장 결정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놓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참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도 반대했습니다. 50선거를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좌파 애들이 김구를 빼돌리느냐, 뽑아 올리느냐, 이승만을 부인하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 뭐냐? 문재인이가 바로 제주도 4.3 가서 이제 본색을 그대로 말했거든. 그렇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고 국방부 차관을 데리고 가서 48년 4월 3일 날 일으켰던 제주도 무장폭동을 진압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사과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개새끼 국방부 차관이 또 사과를 했어요. 경찰청장이 가지고, 경찰관들 잘 들어. 야, 여기에 전광판 옷 입고 있는 경찰관들 잘 들어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이런 내용 좀 들으라고. 여러분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뭔 개지를 던지 알아?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야, 이 개새끼야, 경찰청장, 야, 이 개자식아. 청장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국방부 장관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양이에요. 지도자의 모양.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네. 만약에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런 무대도 없고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밑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 남로당들은 우리의 선거는 참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8월 25일 날 있었던 북한 선거에 해주 선거에 해주 선거에 참여해서 네. 저 서해안에 고기잘배를 타고 북한에다 표를 갖다 바쳤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주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0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좌파 애들이 북한 선거에 밤에 도토리 도장을 파서 밤마다 다니면서 쉬쉬하면서 도장 찍어서 마다리 푸대에다 넣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540만 표예요. 540만 목사님, 표. 저 나왔습니다. 화면에 화면에 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바로 표가 북한에다가 한국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540만 명이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북한에다가 갖다 바쳐 김일성 발 앞에다 갖다 도착시킨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540만 표죠. 예. 이래서 김정일이가 네. 아까도 내 영상 보고 왔는데 최은희 여사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6.25에 내려갔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왜 남한에서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예. 아까 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면 이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기로가 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골이 비었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전국에서 할 일 다 놔두고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놀러도 못 가보고 왜 우리가 여기 왔냐고요? 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만 조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 조직을 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면서요, 특별히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2020년 발언이 있었는데 네. 이듬해 2021년도에 문재인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네. 당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의를 이 문재인이가 했던 것이죠. 아하. 그러면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하면서 그때의 국가폭력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라고 했는데 두 인간이 모두 잘못을 사과한 나라가 바로 2021년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그 투표용지를 보셨지만 네. 7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540만 명이 남한 전체에서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북한 선거에 참여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년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공작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네. 마구잡이로 자행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 정부가 이 문재인을 잡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1천만 서명과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문재인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이적죄 여적죄를 범한 바로 이 문재인을 지금도 살려둔다는 것은 대한민국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96살 된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뭐라고 정했습니까?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조의 대리인으로 나타난 이재명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성토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해야 될 텐데, 뭐냐?
우리는 천만 조직운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깨우고 99%까지 다 깨워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200석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이주법, 고영주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북한 이주법 북한으로 가라는 거지. 와, 이거 대한민국에 왜 살아? 가라 이 말이지.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다 전향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식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걱정만 하고 지나야 되겠어요? 천만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만 조직 해야 돼요? 그러면 3,506개의 자유마을을 구축해야 되겠어요? 동의하시면 만세. 만세. 두 손 들고 만세. 이 자리에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유튜브로 보는 지금 100만 이상 되는 전 국민들도 방에서 두 손 들고 만세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동호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결의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욕만 하고 개자식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10월 3일 국민혁명을 맞이하는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전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결의를 다져주십시오. 네. 10월 3일 국민혁명에 나서는 광화문 애국 시민의 결의. 네. 2022년 10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국민혁명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네. 하나, 우리는 3년 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완수한다.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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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연방제를 획책하는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을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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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G2 나라 건설에 모두 함께 나선다.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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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주사파들의 탄핵 책동을 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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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읍면동의 자유마을을 건설하고 천만 조직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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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일 광화문 애국 국민혁명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만세.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실수로 만세한 사람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한번 걸어보실래요? 걸어보실래요?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의에 대한 아주 각오에 대해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질 텐데,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전투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로 지켜낼 것이고, 주사파를 처단하고 문재인을 깜빵에 집어넣고 이재명도 깜빵에 집어넣고 이 모든 사기꾼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입니다.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같이 했던 전우야 너무 그립구나 그리워 종아리 빗발치던 전쟁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다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나는 지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청산하게 놀아고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자, 2절은 이따가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전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던 권영애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하고 토크로 경례부터 한번 하시고. 여러분, 네. 여러분의 명령과 대한민국의 명령에 따라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자, 장관님. 예. 장관님은 육사 몇 기세요? 15기생입니다. 15기? 예.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몇 기입니까? 11기죠. 11기. 예. 그런데 장관님이 그 15기까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예. 대한민국이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예. 아까 후배, 새파란 후배, 예. 작년에 국방부 장관 했던 그 개새끼가 예. 저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네. 아니 4.3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 개지랄을 떨었거든 후배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역사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오직 자기 개인의 영달에만 치우친 반역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 군번 가진 사람이 약 한 1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네. 1200만인데 군번은 누구한테 주는 게 군번입니까? 군번은 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명령에 따라서 네. 최일선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이 받는 국가로부터의 그것은 군번이고 네. 그 군번은 곧 자기의 명패입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군번 있어요? 있죠. 저의 군번은 육군 17704가 저의 군번이고 그래서 군인은 그때 전투할 때 입었던 군복이 죽을 때 수의가 되고 그러면 예. 그리고 그 군번은 네. 그것이 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번을 고수톱 쳐서 땄어요? 예? 고수톱 쳐서 군번 땄냐고요? 그건 뭐 농담을 좀 하시는데 그럴 수 없죠. 대한민국을 적어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죠.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예. 저도 군대 생활 36개월 했는데 예. 36개월 해가지고 딴 군번이 논산군번 예. 1277428거든요. 평생 못 잊죠. 절대 주민등록번호는 잊어먹어도 군번은 못 잊어먹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군번 가진 사람하고 예. 군번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사는 가족들, 예. 그 자녀들, 예. 그들에 대하여 연설 한번 하세요. 그들은 정말 가족이 똑같은 군번을 가졌었던 자기의 남편이나 아들과 함께 생명을 같이 했고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그 군번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은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6.25 때 참혹하게 적으로부터 매장당하고 사살당했던 그 운명으로 다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예.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숫자가 덜 모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경찰들이 이 버스를 가지고 벽을 쳤거든요. 예. 내가 18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예.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도 경찰들이 차벽을 못 쳤어요. 예. 그런데 정부를 바꿔놨는데도 경찰들이 지금 와서 차벽을 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기 차벽을 치고 있는 경찰들의 책임이 아니고 네. 바로 그 위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과연 어디까지 갔느냐 아하.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예, 특별히 경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 국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아까 네. 이천 교수가 네. 얘기했는데 경찰에 대한 것도 경찰자치법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자치위원들이 네. 7명인가 되죠. 그 중에서 보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네. 성향이 좀 좌익 성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하.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천만조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 최소한 가문 광장에 1천만 명이 뛰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화문에 나와 있던 이참 애국 세력들은 네. 2017년 네. 제가 저쪽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 네. 집회를 할 때 네. 그때부터 나왔던 분들이 줄기차게 5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다시 선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한글날이거든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불발탄 터졌어. 예. 이 상태로 모여가는 대한민국 못 살아.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대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때는 1,000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군번 가진 사람들에게 명령 하나 하십시오. 반드시 다 뛰어나오라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네. 국민 모두가 명령해서 우리는 군복을 입고 네. 그리고 그 반공전선에 지금 이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체제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군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군인이면은 영원한 것이 군인의 운명입니다.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군인이면 영원한 군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체제 전쟁에 모두 나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정권 교체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이 일은 정강 목사가 중심돼서 진행했지만 사실은 신의 한 수 유튜브에 생명을 거는, 저와 함께 같이 생명을 거는 그 일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이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입추에 여지없이, 게다가 이 차벽이 있는데 차벽 건너편 안 보이시지만 차벽 건너편에도 애국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 면세점, 이 면세점 광장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면 그렇지. 이 차벽을 넘어서 그렇죠. 저 프라자 호텔, 네. 호텔까지 쫙 차는 거죠. 어. 그 남대문까지 쫙 차는 건데 그렇지. 이 경찰들이 이 차벽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 집회의 모습을 완전히 깨버렸다. 하하. 이건 뭐냐? 아하. 바로 이 경찰 집단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애국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이 힘을 받을 텐데 그렇지. 그거를 가리려고 한다. 아하. 이거 아닙니까? 하하. 이 경찰청장 이준석이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고 무혐의로 송치한 이 부분 우리가 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아하.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올리는 방법 여러분들 알려드릴까요? 문재인이 깜빡 넣으면 됩니다. 이재명이 깜빡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두 가지 하면 지지율 50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왜 찍어줬어요? 문재인이 이재명이 깜빵 누라고 찍어준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이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세요. 오늘부로 몽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당대표도 뽑고 국회의원들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말이죠. 아니 그냥 실제로는 전광훈 목사님이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뿐만이겠어요? 이재명뿐만이겠어요? 민주당 인간들 다 깜빵에 쳐넣었을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 살아나죠. 확실하죠 여러분들. 선진국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 목사님이 찍어주는 사람, 이 사람 당대표 만듭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찍어주고 목사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도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 참 재수 없으니까 내가 탈당한다 이런 분들 계세요. 탈당하면 누구 좋다? 바로 이준석 같은 인간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준석 같은 인간, 유승민 같은 인간만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좋은 날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입당하세요. 1000만 회원 가입하고 우리마을운동하고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음에 총선에서 여러분들 우리 몇 석 만들어야 돼요? 200석. 200석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총선 치면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시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싸울 때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유튜버 정말 그야말로 저와 마음이 0.1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생명을 연합하여 오늘의 이 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봉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반갑다고 그러냐면 이 어지러운 시국에 이렇게 많은 애국자님들이 이 비를 뚫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눈물나게 반가워요. 자, 이제 정광훈 목사도 얘기했고 신혜식 대표도 얘기했고 여러 연사들이 얘기했지만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유튜브만 보고 광화문에 모이기만 하고 이래서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행동하는 겁니다.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야, 광화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야, 세상이 바뀌었냐? 아직도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야당 대표하고 방탄 옷 입고 이준석이 유승민이 같은 사람들이 집권 여당 회방 놓고 이재명이 아직 깜빵 안 갔지, 문재인이 아직 깜빵 안 갔지. 바뀐 게 뭐 있어? 대통령 찍어준다고 뭐가 바뀌어? 천만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난 5년 동안 개천절날, 광복절날 그리고 주말마다
나오지 않았으면요 지금 벌써 적화됐습니다. 빨갱이 나라 됐어요. 여러분이 살리신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보고 있지만요 외신에서 항공 촬영에서 이 사진 한 장이 나갑니다. UPI 통신으로 나가고요, 워싱턴 포스트로 나가고요, 교토 통신으로 나가고요, 로이터 통신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저들을 돕자. 미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력한 의지를 광화문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인원이 이만한 인원이 빗속을 뚫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요 상당한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 지켰습니다. 자 이제 1000만 가입 아직도 사인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봐. 진짜 욕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아직도 안 가입했어? 집에 가지마. 여기 다 있습니다. 종이들 있으니까 오늘 본인도 사인하시고 한 배짱 더 가져가셔. 친구들, 가족들, 특히 젊은 애들 사인 다 받아오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지금 한 650만 됐다고 그래요. 금년 안에 1000만 명 갑시다. 가자고요. 가서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세요. 당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뽑는데 그냥 가입하잖아요. 요거 이준석이가 숟가락 얹어놔. 지 때문에 이 당원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추천 인란이 있어요. 추천 인란. 거기에 쓸 사람 없으면 전광훈 이름 써요. 이봉규 이름도 써. 그냥 그렇지. 윤석열 이름도 써요. 네. 그래야 이준석이 숟가락은 못 얹습니다. 네. 자 이제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쓸어내려야 됩니다. 이제 저 집회만 해서 안 돼. 이제 행동해야 돼. 전화 거시고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아직 정신이 못 차렸구나.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국힘당에 전화 걸어야지. 그렇지. 너들 뭐 하는 거야 이놈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일보도 있고 여기 저 동아일보도 있어요. 전화해야지. 너들 뭐 하는 거야 이놈들아. 나라가 넘어가는데 너들 제대로 취재했어? 행동해야 됩니다. 자 1000만 가입하고 국힘당 당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접수하고 그래서 쓸어버려서 누굴 쓸어야 돼요? 조무래기 올라 이준석 받아 쓰라네. 문재인 깜빵으로 이재명 깜빵으로 민주당 놈들 다 무릎구나 이놈들아. 민노총 맞짱 뜨자 이놈들 다 나와 이놈들아.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행운의 7초 함성 7초 가자. 잘한다. 또 한 번의 유튜버가 있는데 지금 취재하시느라고 여기 못 올라오셨는데 고성국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요 내가 여기에 사람이 더 적게 모였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밑에서 쪽지가 올라왔는데 목사님 옛날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다 지금 골목에 숨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차 밖에 저기 지금 청계광장 그쪽에 서 계신 분들을 두 손 들고 만세. 이야 저렇게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숲속에 숨어 있는 분들 숲속에 숨어 있는 분들 동해면서 앞에 숨어 계신 분들 두 손 들고 만세. 그 다음에 광화문 저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교보문고 앞에 거기 계신 분 난 눈에 안 보여도 거기 계신 분들 두 손 들고 만세. 이야 그런데 경찰들이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마치 적게 모인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음 월요일 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하는데 경찰들이 다시 이따위로 하면 내 경찰차 다 달려 엎어버린 마지막 결단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쪽지 다 받아서 1000만 가입 거기에 신청서 다 썼죠?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쓴 사람
와, 쓴 사람다. 청계광장에서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여기 저쪽에는 못 받은 사람 많네. 그래서 손 내려봐요. 아직 쪽지를 못 받았다 손 들어봐. 아직 쪽지를 못 받았다 손 들어봐. 못 받았다. 거의 없네. 거짓말하는 사람 없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이제 앞으로 1년 반 후에 국회의원이 3분의 2, 200석을 우리가 해내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최초로 전 세계를 향하여 우파가 좌파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하러 올 것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흉내낼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국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지않아 확인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 가입 신청서 한 사람이 10개씩 가지고 가서 다음 주 여기에 모일 때까지 한 사람이 10명씩을 다시 추천을 해서 다 써가지고 중앙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을 다시 이 대회를 할 텐데 그때는 우리 연사님들의 강의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내가 대화식으로 진행을 급하게 했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한 사람이 10명씩 이상을 포섭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끝났어요. 끝났어. 이러면 대한민국 살았어요.